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이제 슬슬 더 바빠질 때가 됐어요. 네, 그쵸. 대선이 이제 37일 남았나요? 와, 대선이 결국 얼마 안 오긴 남았어요. 오는군요. 이날이 오긴 오는군요. 드디어 봄을 아, 넘어 여름이 야, 오고 있습니다. 안 올 것 같았어요. 네. 이게 안 올 것 같다라는 날 중에 하나가 남자들 같으면 이제 군대 저녁일이 안 올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날이 결국 오거든요. 안 올 것 같은 그날이 이제 한 달 반, 한 달 남짓 남았네요. 네. 이제 대선 준비도 이제 시작하시겠죠? 우리 이제, 이인혜 기자 같은 경우는 현장 네.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서울 지역에서 유세 활동도 하고 음, 선거 운동도 하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5월 19일부터인가요?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그때부터 아마 시작일 텐데 이제 서울에서 유세차 혹시 저 보고 있으면 반갑게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이게 유세할 때 연도에 있는 시민들이 박수를 쳐준다거나 이름 불러준다든가 물론 당연히 이재명 부르겠지만 네네네. 와 이인혜다라고 하면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힘도 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러는 거죠 이제. 예. 자, 여러분 혹시 그 유세차를 뭐 곧 보게 되시겠습니다만 혹시 보게 되시면 거기에 이인혜 기자가 있다 그러면 와 이인혜다라고 한번 네. 외쳐주시기 그거 바랍니다. 외쳐주세요. 제가 유세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꿈까지 꿨어요. 어, 유세하는 꿈까지 부담이 꿨어요. 많이 됐구나. 네, 근데 그래 어떻게든 내가 해내야지.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유 이게 참 어렵네요. 어떻게든 되긴 할 거예요. 진짜.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유세 하나로 음, 별건 아니지만 이제 그분의 이름에 감히 먹칠을 할 수 없으니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겠다. 그런 부담감은 아니고 뭐랄까요? 사명감? 가고 뭐 이렇게. 네, 예. 각오? 네, 이런 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학교 대학 다니고 할 때 지하철에서 유임을 뿌리면서 그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음, 아지 뜬다라 그랬어요. 예? 뭐, 아지 뜬다라 그랬어요. 아지 뜬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게 이제 선전선동이라는 뜻이에요. 아, 아지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아, 하는 건데 그래 우리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막 뿌리면서 막 이렇게 시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군사 독재 정권 노태우 정권을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싹 나가는 거야. 재빨리 나가야 돼. 5분 그 다음 정거장을 넘어가잖아요. 음, 다음 정거장 넘어가면 잡혀. 음, 그러니까 딱 한 정거장만 하고 튀는 거야 이제. 우리 후배 하나는 진짜 우리 동기 하나는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지하철 하나를 넘어간 거야. 역 하나를. 어머나. 그 다음 지하철역에서 내리는데 잡혀갔잖아. 아이고, 지금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죠. 예, 그 당시 그렇게 엄혹했어요, 사실은. 그랬구나.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지하철 2호선을 탔다고. 그래서 걔는 이 외곽 일찍 그 2호선에서 걔는 저 홍대 쪽으로 네, 가고 네. 나는 거기서 여기 강변 쪽으로 가고 좀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서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역에서 딱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야. 사실 이걸 어긋나게 되면은 또 잡힌다고. 음, 그래서 했는데 걔가 잡혀갔어. 아이고, 어떡해. 그래가지고 면회 가고 와, 진짜. 영치금 넣어주고. 아니, 그랬던 시절에서 이제 맘 예. 편하게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이제 하는데 나 역시도 보면은 그랬었지. 한동안 잊고 지내던 얘기였어요. 그리고 뭐 어떨 때 이제 버스 타고 가면 딱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그 막아줬어요. 경찰 들어오면 도망가라고 차 세워주고 미리 음, 도망가주게 하고 막 음, 그랬었던 기억나고 그래요. 근데 유세차에 오르는 것도 한번 해봤다. 옛날 얘기인데 혹시 그 백교환 선생 그
92년 대선 때 백교환 선생 그걸 했었어요. 그 다음은 뭐 권영길이었는데 백교환 선생 그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때 어쩌다 보니까 또 내가 유세차를 탄 거야. 선배들이 다 도망갔어. 어떻게 막내한테 나 그때 대학 2학년인데 막내는 아닌데 나한테 다 떠넘겨 다 선배들이 도망간 거야. 89학번, 88학번 다 도망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유세차 탔잖아. 오. 참 옛날 얘기인데 그때가 92년 선거였네요. 92년 선거요? 예, 92년 대통령 선거. 네. 김영삼이 당선됐던. 네. 감히 제가 헤아리지도 못할 연도네요. 그때 뭐 했어? 그때 없었어요, 전. 없었- 네. 세상에 없었죠? 네, 이 세상에 예. 이 세상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계획조차 안 하셨을걸요. 어머니 아버지가 또 서로 만나시지도 못한 네, 시점이었을 뭐 그럴 수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네, 전 음. 없었는데요. 네, 음, 나중에 그 유세 연설문 좀 쓰고 한번 퇴고를 받아야겠어요. 그 좀 잡아주십사. 또 빨간판 예. 엄청 해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야, 요 대통령 선거 얘기를 하니까 요 민주당 쪽 대통령 선거는 약간 이제 너무 이제 얌전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일단 확실하게 앞서고 있으니까 오늘 그 호남 쪽에서 경선을 했는데 뭐 한 88%가 88% 나왔다고. 나왔고 엄청 압승을 거뒀죠. 지금 음. 영남권하고 뭐 이어서 계속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원래 이재명 대표 별명이 어대명이었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네네. 요새는 9대명이래. 90%는 이재명이라고. 아니 예. 진짜 그렇게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얌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왜냐면 거기는 기존에 하던 대선 경선처럼 정책 경쟁을 하고 누가 더 좋은 정책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사로잡을 것인지 그런 그러니까 건전한 이야기들이 오가서 사실 거기서 딱히 재미난 요소라기보단 그냥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 저 후보의 생각은 저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상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반대쪽은 상황이 다르다. 이낙연 하나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아진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네. 저쪽 당 얘기를 살펴보면 야, 그거 정말 재밌더라. 아니, 진짜 옛날에 그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싸울 때 참 재밌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만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서로 네거티브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 본인의 나름. 소신도 있고 정책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네. 정상적인 거니까. 근데 그때도 토론을 보시면서 야, 옛날에 그 토론 이회창 후보가 뭐 대선에 나오고 그럴 때에 비하면 야, 쟤네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번 대선 경선을 보면서 국민의힘 거 대선 경선을 보면서 야 어떻게 21세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세계 10위권에 들어와 있는데 이고 또 K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 말들이 오갈까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박근혜 이 두 사람이 경선할 때만 해도 서로 네거티브 한다고 막 그렇게 무슨 당내 경선이 본선 같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당내 경선이고 뭐 본선이고 놔둬서 더맨더머야 그냥 전부 다. 맞아요. 4명이 나왔대는데 4명이 무슨 다 더맨더머야. 야, 저는 그 1차 경선 토론에 그 8명 뽑힌 걸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사람들 정책 경쟁이 아니라 관종 경쟁이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관종 경쟁. 누가 더 관종인지. 예전에 왜 아시겠지만 일본 도쿄도 지사 그 선거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알몸으로 뭐 예. 생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분장을 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좀 기괴한 모습들을 볼 수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근데 거의 사실상 모양새는 그 일본 선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누가 더 관종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경선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같이 되면은 다음 경선 때는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전 그럴 것 같아서 좀 두려워요. 개인적으로 많이. 그 중에서도 제일
참 눈에 띄었던 게 저는 홍준표, 한동훈이었던 것 같아요. 와, 아, 참. 정말 이 두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관종들이더만. 이렇게 뭔가 그런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은 아니고 이제 바보들의 어떤 빅매치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 아, 왜 정치가 너무 웃겨가지고 개그 콘서트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단박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는 예. 네. 둘 다 검사 출신인데 검사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와, 전 진짜 우리나라 검사들의 정치 수준, 그러니까 검사들의 수준이 이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통해서 입증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온 뭐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전 후보나, 아니 한동훈 후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홍준표 후보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검사들이 진짜 이 모양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많이 사람들이 느껴요. 법을 다뤘다고 하면은 음, 억울한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진짜 억울한 사람들 많았을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게요, 진짜. 예, 아니 참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두 명이서 붙는 것도 좋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전에 나경원 후보가 올라와서 나경원 vs 그 한동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예, 지난번 당대표 선거의 두 번째 이제 시즌 2가 나오는 건데 네. 참 안타깝게도 나경원이 그 안철수 탈락됐죠. 네, 탈락됐어요. 안철수한테 밀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야 그래도 저기도 나경원을 싫어하는구나. 생각보다 나경원이 근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원래 윤석열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지나치게 윤석열하고 친한 척을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꼴불견이다라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예. 많았죠.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이제 나경원이 날아가고 나니까 사실 그 다음 싸움은 이 두 사람일 수밖에 네. 없었어요. 오늘은 좀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오늘은 계속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네, 정말 나 아니, 이제 보면서 웃어. 예. 아, 근데 정말. 사실 예상됐었어요, 솔직히 네, 말하자면. 네, 네, 맞아요. 그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 그 당시에 대구시장이었으니까요. 대구시장이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비판을 했었는데 특히 용병이라는 단어를 그죠, 써가면서 용병.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웬만하면은 그 내부에서 사람을 키워서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정권 교체 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누군가가 좀 입지가 있는 인물이다. 사회적으로 입지가 있고 뭐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을 섭외해서 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덕수가 자꾸 출마론이 뜨는 게 결국 뭐 다음 주에 국힘 입당한다는 내용까지 지금 나왔던 상황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 윤석열 시즌2처럼 그래요. 네. 또 다시 한번 뭐 입지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뽑아와서 어떻게든 대선 치러보겠다라는 속셈인 건데 자기들 안에 있던 후보가 지금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얘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검증 안 된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검증해보면 똑같을 거예요. 아니 더 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뭐 새롭게 영입을 했지만 영입하면 뭐해? 알고 봤더니 완전 쭉정이잖아. 그러니까요. 쭉정이도 이런 쭉정이고 완전 술에 취한 쭉정이었는데 근데 사실 쭉정이 2라고 불리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그죠. 후보였던 건데 어쨌든 그 홍준표 후보가 유달리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뒤끝이 있는 걸로 알려진 그 한동훈 후보 네. 특성상 이 홍준표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겠다 토론 후보자로. 재밌겠네. 아니 보니까 그때 홍준표 후보 이게 몇 달 전이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용병 정치를 안 하는데 국힘당은 늘 용병 정치를 선호하고 그 때문에 분열을 하고 결속력이 없다. 이회창이 그랬고 윤석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한동훈이 또 그러려고 한다. 성공한 용병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실패할 것이 뻔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용병은 음.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애초부터 잘라내야 한다. 음. 레밍 정치는 벗어나야 한다. 레밍 정치. 그 레밍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왜 어쨌든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국힘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계속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하심령이 많았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뭐 숨김없이 드러냈었고 불쾌하다는 거는 그랬는데 이제 둘이 빅매치가 붙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보면서 이게 더맨더머구나. 아니 그 적어도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받아 넘어간다든지 좀 격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한치도 안 틀리더라. 한 놈은 중2병이고 한 사람은 이제 조만간 치매에 걸리실 어른 같아 보여가지고 저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을 국힘당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죠. 근데 정신 승리 중이겠죠, 아마. 누가 더 여전히 낫다, 누가 더 낫다 이런 예,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 딴에 계속 누가 더 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1차 경선 토론회에서도 이미 둘이 한번 맞붙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경선 볼만했어. 아우, 그때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1차 경선 토론회에서 그래도 저는 뭐 옛날에 네거티브 뭐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는 뭐 다룰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왔지만 아니 이제 신체적인 부분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어요. 키도 크신데 키높이 구두를 왜 신느냐? 그다음에 뭐 보정속옷 얘기하고 가발이냐 보정속옷. 네, 가발과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래 가발은 솔직히 아니 그거는 진짜 용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좀 미안한 일이고 그렇죠. 안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나은데 이제 사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저런 걸 물어보게 된 경위 중 하나가 결국에는 본인이 이렇게 겉모습을 잘 꾸민다라고 좋게 포장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나쁘게 포장하면 아니 하나도 안 멋있는데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생긴 척을 하는 거지?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로 안 예쁜데 예쁜 척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다 싫어하잖아요. 그것의 한동훈 버전인 거예요. 남자 버전이 한동훈인 그 거야. 왕자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이 약간 아니 우리 당에 그 잘생긴 뭐 그러니까. 한준호 대표나 한준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좀 손민수를 하려는 건가? 손민수라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한다 이런 젊은 애들 얘기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따라하려고 이렇게 멋진 척을 하는 건가? 그랬는데 오늘 이제 기자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미 검사 때부터 약간 그런 거 꾸미는 걸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3차장 할 때 이제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막내 기자들이 들어가는데 막내 기자들이 질문을 개떡같이 해놓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눈앞에서 이제 꼭 찌르는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더니 이제 가끔 이제 따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제 하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그때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네이비 블루 로얄 블루라고 있어요. 네이비보다는 밝은 색, 이게 이제 네이비잖아요. 근데 네. 어떤 색이냐면은 좀 밝은 색 블루, 요런 블루구나, 이렇게. 요런 색, 요런 색. 요런 색 정장을 입었는데, 이때 이제. 이런 색 정장이요? 예, 이런 색인데, 이제 이게 스트라이프라 그러죠. 이게 줄 있는 거, 줄무늬 아래로 줄무늬 있는 거. 그것도 굵은 줄무늬 있는 거. 하얀색? 예. 네. 그때 또 그게 한참 유행했었어. 네, 아. 그걸 입고. 근데 그때는 보면은 바지 이게 그 기장도 약간 이게 복숭아병 위로 올라오는 좀 경망스러운 그런 네. 길이 있죠. 예. 그 정도 길이를 하고 그 구두는 그 옥스포드 이런 구두가 아니라 로퍼를 신었어요. 그때 한참 그게 또 유행이었어. 그런 게.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 약간 그 신사의 품격 드라마 예전에 신사의 품격 드라마에서 장동건이나 이렇게 좀 아니 그 장동건이니까 어울리지. 그러니까 지가 지금 장동건인 줄 아는 거지 뭐.
정말 최악이네요. 네. 그러고 이제 거북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런 걸 예상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내가 상당히 메스꺼운 일이 좀 많을 수가 있겠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듣는데 속이 뒤집어질 것 같네요. 뭐 홍준표도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 4월 달이 되면 4월부터 5월 동안은 홍준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절을 아방궁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맞아요. 홍준표예요. 맞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연결실 때 딱 온 거야. 내가 그때 취재를 갔었거든. 그래가지고 경복궁 그 앞에 그 연결식장에서 홍준표를 딱 정면으로 마주친 거야. 그래서 딱 들이대고 그 봉하마을 오늘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니까 뭐 추모하러 왔대. 봉하마을 사저 지금도 아방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추모만 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마디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말려가지고 내가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아니 이쯤 되면 사실 사과를 해야지. 거기 무슨 아방궁이야. 참 그때 야비하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비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정말 저급한 수준이죠. 저급해요. 예. 네, 그런 수준에서 이제 1차 경선 때도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이번에 2차 경선 토론회가 아주 볼만했다는 아니고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저희 방송으로만 보시고 이거를 그냥 네, 보진 좀 마세요. 차라리 이게 그 뭐야 저 개그 콘서트에 무슨 한 코너로 나왔다면은 그냥 정치 풍자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개그 콘서트나 이런 개그 프로에 정치 풍자 코너 같은 일들이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나오니까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 진짜 SNL인 줄 알았어요. SNL. SNL 예. 네, 근데 너무 실존 인물들이 이제 서로 여러 결투를 벌이는데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좀 네. 아니 SNL이면은 보고 웃을 수가 있지. 이거 못 웃는 거야 이거. 이건 진짜 웃을 수가 없는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 웃기는데 웃을 수가 없는. 야,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참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주옥 같은 헤드라인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갖고 온 건데, 당대표 깐족됐다. 깐족됐다. 이제 깐족됐다. 홍준표 와.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깐족됐다, 깐족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깐족이는 맞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한테 윤석열한테 아부만 했다. 코박콩. 네, 코박콩 이제 그러면서 네,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SNL이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SNL은 진짜 재밌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재밌긴 하지. 웃을 준비가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웃을 준비가 안 되고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봤는데 이렇게 웃기고 있으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동진의 한 줄 평처럼 나름대로 그 토론회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 한 줄 평씩 네, 총 3줄을 써왔는데요.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이거는 진짜. 제가 사실 그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잖아요. 근데 자료를 준비해 오는데 어제는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토론회를 봤어요. 정리를 한다고. 제가 원래는 건진 걸 할까요? 한동훈 뭐 홍준표를 할까요? 해서 한동훈 홍준표를 하자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3시간짜리를 보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체할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 그 썸네일 제목에다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돼라고 써놓고 이제 그걸 바꾼다는 걸 깜빡했어요. 네, 그냥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아니 이러다가 초반에 이렇게 막 싸우다가 또 중간 또 끝날 때쯤 되니까 또 화기애애해졌어. 나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화기애애하게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는 했는데 정말 자, 그리고 한동훈은 계속 자기 자랑이더라. 그래서 제가 그 한 줄평 쓴 거에도 있지만 첫째가 토론회를 빙자한 국민 인내심 테스트였다.
그다음 두 번째는 특유의 한동훈 화법에 터져버린 홍카콜라. 그 콜라가 한참 네. 흔들어서 이제 탄산 내뿜어져 나올 때, 네. 터져버린 홍카콜라. 네. 그다음에 과한 자아자찬으로 어필하려다 실패한 한또훈. 그러니까 그 제가 항상 이렇게 자화자찬은 이렇게 왕자병에 많이 취해 있을 때 저 한동훈 또 시작됐다. 또 그거를 시작됐지. 그래서 한또훈이라고. 한또훈. 네. 그래서 한또훈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네, 한또훈이었다. 네. 그랬습니다. 뭐 유명하죠 한동훈. 뭐 근데 참 이게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구나. 아니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한 변을 하나 구해 왔거든요. 네.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혹시 속이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길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제가 먼저 답을 한동훈 후보는 제가 윤석열과 먼저 김건희를 답을- 왜 배신했나? 제가 먼저 답변 말씀드릴게요. 시간 30초 보장을 해주세요. 홍 후보님이 세간의 시중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난 몰라요. 모르세요? 네.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존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문제, 그리고 의료 2,000명 고수 문제, 이종섭 황상무 문제, 그리고 김경수 복권 문제 등등에 있어서는 큰 과오였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이 정권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섰습니다. 그때 대통령 편들면서 이간질하고 했던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문제이고, 홍 후보님 같은 분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이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됐어요. 그런 걸 경강부회라고 합니다. 코박콩이란 말은 대통령한테 서문시장 왔을 때 내가 45도 절한 일이 있어요. 그걸 좌파 매체에서 코박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게 존경입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존경입니다. 예의고. 참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 때마다 넥타이 2개를 사서 하나는 동훈이 준다 이렇게 하고 자랑을 다녔어요. 정말. 아니 이걸 무슨 논평을 해요? 아니 뭐 들리는 바는 저 개헌 문제 가지고는 꽤 그럴싸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안 그랬나요? 사실 이제 계엄 관련해서는 이제 계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물은 건데 이제 이거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뭐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 홍준표 후보의 경우 계엄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가 이제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면서 계엄도 약간 옹호하는 네, 느낌으로. 옹호하는 느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어떤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그렇죠. 않죠. 근데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 계엄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에 그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끌고 와서 그 본회의장에서 실제로 반대 의사를 누르게끔 계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긴 했으니까. 네, 예.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한 것 때문에 이제 뭐 자기는 잘했다 이거예요. 뭐, 나는 그 계엄을 내세울 게 막아냈고, 그거밖에 없어, 네, 솔직히. 막아냈고 나는 그 계엄을 막아냈고 이 윤석열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난 이거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자기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온 자료 화면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일단 준표 아저씨부터. 내가 당대표였으면 계엄도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사건건 깐족대고 시비거는 당대표를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 때문에 계엄이 터졌다. 네. 야,
그거 참 재밌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은 또 가만히 안 한동훈은- 있었겠죠?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 저는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다. 홍 후보가 하는 게 깐족거리는 거다. 근데 서로 둘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둘 다 간쪽 이거 둘 다- 이거 보고 간족거린다고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깐족대면서 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맞거든요. 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보여졌어요. 토론회 때. 왜냐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었냐면 이 계엄에 대해서 막은 거는 어쨌든 뭐 막았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주체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이 더 큰 쪽은 사실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실제로 막아냈고 그 막아낸 이후에도 탄핵을 이끌어낸 그쵸. 주체로서 어떻게 보면 계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가타부타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심지어 홍준표도 그랬어요. 니는 숟가락만 얹었잖냐고. 예, 민주당이 했고 니는 젓가락만 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라고도 그런- 하더라고요. 그런 맞는 말들을 계속해서 폭격을 한 거예요. 팩트 폭격. 그러니까 국힘당 얘네들을 보면 남 얘기는 맞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 그게 말은 자기가 네. 되면은 아닌 거야 이게. 네, 자기 말은 이상하게 하고. 근데 어쨌든 그 계엄을 가지고서는 이제 자기 홍보를 한 그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네. 후보가 실제로. 제가 좀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 숲에 숨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 이재명 이재명 후보죠, 지금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제일 빨리 그 국회에 오고서는 그 사이에 뭐 라이브 방송도 다 했고 국민들 보고 국회로 와달라 이야기도 네. 했고 그렇게 해서 왔을 때에 그 한준호 의원이 있어가지고 한준호 의원 쪽으로 갔다가 그 의원실에 갔다가 한준호 의원이 여기 계시면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숲에 계셔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숨게끔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을 들어오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정황들이 있었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숲에 숨었다. 그 부분만 가지고서는 나는 이제 숨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이재명 후보처럼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갖고 실제로 한준호 의원도 반박을 했어요. 내가 이재명 후보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숨으라고 했고 원래는 제일 빨리 오셨고 내 의원실에 왔었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왜 선전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회에 사실 숲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예. 없죠, 사실은. 나무가 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이제 밤이니까 그늘에 해서 잘 안 보인다는 정도이지. 그걸 누가 숲이라 그래. 그리고 약간 숨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숲에 숨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 실제로 손잡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랑 아니 지는 본회의장으로 숨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본회의장으로는 지금 못 들어와. 그리고 사실 그 홍준표 후보도 직격을 했었지만은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쉽게 의원이 말해서. 아니라서 표결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친한계 의원들 보고 뭐 독려를 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마치 자기가 다 막아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 토론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애초에 계엄이 선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엄을 그렇죠. 괴담처럼 표현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맨날 그 민주당에서 괴담을 퍼뜨린다고. 네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계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윤석열이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왜 윤석열이 있을 때 그 얘기를 안 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본인도 비겁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그때의 그 계엄을 막지 못한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거나 사과를 표명하거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내가 잘했다. 나 계엄을 막아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한테 누가 설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이제 한동훈이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때와 장소를 못 가린다. 우리가 TOP라고 그러나요? TPO라 그러나 헷갈리죠. TPO. 예, TPO가 네, 있는데 이게 내가 계엄을 막아냈다는 말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국힘당 안에서만 할 수 있어. 이걸 밖으로 갖고 나오면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지가 아무리 계엄 막았다고 이제 떠버린다고 해도
이재명 앞에 가면은 사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가려서 해야지 그나마 인간 같아 보일 텐데 그런 최소한의 이런 그 TPO가 없는 상태에서 마구 나대면은 그건 꼴불견이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마치 경계성 지능장애 있는 애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렇게 비판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저렇게 손잡고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참네.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은 지가 잡히면 죽거든. 그쵸. 죽을 것 같으니까 이래놓고서는 나중에는 슬그머니 이제 아유 숲에 숨지 않겠습니다. 아유 지는 본회의장으로 이제 도망쳐 들어와 놓고서는 같이 이게 비겁한 참 사람인 거죠, 가짜는 진짜. 놈이에요. 가짜는 네. 놈. 네. 그러니까 아유. 아,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애가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래.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지는 이름만 얹었을 뿐인데 지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검찰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것도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확실히 그 홍 후보가 한 후보를 이겼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홍 후보가 한 후보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한 것이 있었는데요. 막말이 아니라 만말. 네, 맞는 말. 네. 뭐였냐면 이제 그 경기도 법인카드 기소권 가지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보면은 맞는 말을 할 때가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까지 검찰이 2년 넘게 뭐 어떤 뭐 혐의점을 찾아서 온갖 기소는 다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 기소 혐의점에 대한 물증은 잡아내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인 걸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장동이고 뭐건 예, 간에. 그런 식으로 압수수색도 맨날 하고 이랬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임만 키워줬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잡은 게 니네가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야당 후보에 대해서 거의 뭐 죽이다시피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를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에서 어느 정도 도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치. 도의나 기준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아니 그러면은 뭐 샴푸를 사거나 혹은 과일을 사거나 밥 먹거나 이렇게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사적 유용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기소를 하지 말라는 거냐 문제 삼지 말라는 거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말렸어요. 왜냐면 본인도 법인카드 문제가 있고 하니까 말린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그 검찰의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해명을 못했던 상황이 된 거죠. 사실 한동훈이 말 맞다나 뭐 샴푸 좀 사고 반찬 좀 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환수를 하면 돼요. 실제로 뭐 회사에서도 보면은 그 법인카드를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되고 지적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환수를 해요. 이거는 그냥 네가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사로 넘기는 사례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그걸 수사로 넘기면 무슨 사태가 생기느냐면은 지금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후보였던 2,400원 사건 네,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환수 같은 걸로 해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것을 문제로 삼을 것인지 이건데 검찰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환수로 끝내면 되는 일을 가지고 거기까지 검찰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 사실 홍준표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 건이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예, 할 수가 없으니까. 말린 거지 한마디로. 아니 근데 한동훈 후보의 말대로 그렇게 그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진숙이나 빵진숙. 네, 빵진숙이나 그다음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근데 고작 그 7만 원 조금 넘는 그 돈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김혜경 여사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까지 공격하는 이런 정치 검찰의
정치 검찰의 그 이중적인 행태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한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막 자기 체포동의안에 뭐 그때 이재명 대표 시절에 뭐 체포동의안도 올렸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뭐 완장질을 하거든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황당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법인카드 가지고 문제 삼을 거면 그럼 검찰 특수활동비는 그러니까 검찰 걔네들은 특수활동비도 아예 해야죠. 사용 내역도 안 밝히고 못 밝히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가짜는 거지. 보면은 뭐 한동훈이 그런 얘기했어요.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으면 되냐.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은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이야. 윤석열이는 1,000만 원어치 사 먹은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청계산 밑에 그 한우 전문점이 있어요. 한우 고기, 쇠고기 전문점. 거기서 여러 차례 긁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그 한우 고깃집 사장님이 윤석열 선거 자금, 정치 자금을 또 댔어. 1,000만 원씩이나. 공교롭게 딱 떨어져요, 그 가격이. 그래서 이거 뭐야, 그 깡친 거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건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 기소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동훈이는 지 마누라 건 김앤장에가 있잖아. 근데 희한하게 한동훈이 수사를 한 거는 김앤장에서 희한하게 또 수임을 많이 해. 그러면은 한동훈한테 줄 뇌물을 김앤장에 있는 마누라 통해서 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다 수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없어. 그리고 당장 지금 한동훈 살고 있는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 갑디다만 그 타워 팰리스 원래 최초 소유자가 삼성이라며. 이런 것까지 다 털고 나기 시작하면 끝없거든요. 그렇죠. 지들이나 똑바로 하지 왜 맨날 그런 거는 진짜 한번 털어봐야 되는데 그런 건 기소조차도 안 하고 털지도 않고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좀 당한 거고요. 한동훈이 또 그 홍준표 선생, 홍판표죠 본명이. 네, 네. 예, 홍판표 형을 또 많이 또 긁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긁었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아무래도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이죠. 네.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르면 이재명 짱난다, 이재명 꼴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야 너 명태균 거 좀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 너 뭐 걸리는 거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깐족됐네. 네. 말 그대로 깐족됐네. 정말 깐족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악의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다.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제가 무슨 악의적으로 질문했다 그러세요. 제가 악의적으로 진짜 질문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검사 취조하듯이 한번 해봐라. 특유의 긁혀가지고 네, 한동훈한테 많이 긁혔어요. 그러면 검사할 때처럼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네. 똑같으신데요? 네. 저기 그러면은 검사할 때처럼 취재해보세요. 표정 미래가면서 네.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갈매기 눈썹 그려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건이 불법 여론조사, 그 다음에 여론조작, 그 다음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자기한테 여론조사 대납을 명태균 통해서 하게끔 하면 뭐 대구시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대가성 이제 어떤 뇌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의 아들내미의 친구. 네. 최용희인가 뭐라는. 네네네. 최용희 그 사람이 지금 뭐 출국을 했다. 튀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작과 여론조사 대납에 관련된 것들이 민주당에서 명태균 진상조사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단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밝혀낸 게 있고 그래서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 거죠. 이제 보통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원래 도덕성과 이제 청렴함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명태균과 실제적으로 여러 의혹들이 부풀려진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뭐 맞다 아니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니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게 참 노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욕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명태균 건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불법 조작이랑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건으로 만약에 불출마를 했다라고 하면 이 홍준표 후보도 불출마를 해야 되는 해야죠. 게 네.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의혹들을 스스로 키우면서 이 국민적 의혹을 스스로 키우면서 계속 긁혀 있는 상태로 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하긴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맞는 말을 진짜 잘하는데 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이런 토론회 자체를 많이 해보질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홍준표 후보처럼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깐족돼서 깐족되는 거죠. 사람을 열받게 하는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는 상대방을 거예요. 화나게 하고 기분 예, 나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홍준표 후보가 잘했냐? 아니 그건 아니죠. 홍준표 후보도 문제가 많죠. 둘 다 정치 토론을 하기에는 수준이 이하야. 그러니까 한때 홍준표가 꽤 인기 있었던 게 홍카콜라가 왜 떴느냐면 유시민하고 했기 때문에 뜬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유시민 작가가 얼마나 내공이 있는지 이럴 때 드러나긴 드러나요. 저 쓰레기 같은 사람은 꽤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특별하게 뭐 옹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빛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근데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쓰레기가 되는구나.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어쨌든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 경선 토론회 보면서 많이 느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렇게 이런 저급한 수준의 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이 뭐 그럴듯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CBDC나 북한과의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국힘에서 내세우는 정책이라고는 반 이재명 분밖에 없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K 이니셔티브를 이야기하고 뭐 예를 들어 김경수 후보가 뭐 군사합의에 대해서 남북한 군사합의 다시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책이란 걸 내는데 그 K 이니셔티브를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반 이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 너무 그거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참 보면서 저거는 유권자의 수준이다. 국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핵 문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가 막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뭐 전술 핵 재배치 어쩌고 하는데 한동훈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다 갖다 둘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다 배치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술핵을 어디다 갖다 놓냐에 따라가 지역별로 갈등이 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그건 한동훈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술핵을 만약 진짜 들어오면은 어디다 뒀는지 말을 안 하지. 그걸 말을 하는 놈이 어딨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지. 그러면서 어디다가 배치한단 말입니까? 어디다 배치한단 말입니까? 자꾸 이걸로 깐족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전술핵 재배치라는 말을 하는 놈도 웃기지만 저걸 저렇게밖에 말 못하는 정말 수준 바뀌잖아 이 애들은 참. 그러니까 그래서 검증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너무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일찍 받고 온 사람들이 항상 버리는 문제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이제 대구시장직을 그냥 던지다시피 해놓고선 지금 대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그래요. 참 꼴불견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이 홍준표나 한동훈을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얼마나 스타로 키워왔느냐고 언론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완전 깡통도 저런 깡통이 없잖아요. 찌그러진 깡통 아닙니까?
언론이 그만큼 잘못했다. 맞아요. 저는 다시 결론은 거기로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네 적수가 없어서 민주정부 어떻게 한덕수를 끌고 오겠어. 그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정부로 교체된다는 거는 뭐 이미 기정사실하긴 한데요. 참 적수가 없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항마가 한동훈이고 홍준표다.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요즘에는 차라리 이명박이나 차라리 박근혜가 나았구나. 네. 그리고 과거에 이회창은 정말 분별 있는 사람이었고, 야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양반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 자, 김대중, 김영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정도의 우린 정말 행복한 시대를 살았었구나. 참 그래요. 네. 돌이켜 보면 그래요, 오히려. 네. 참. 안타깝죠. 네, 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빨리 집권을 해서 나라를 좀 이제 정상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 네.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